정신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필요할 때 사는 게 원래 쇼핑이잖아요. 일단 쓰는 물건이 5개 이상 있다. 마음의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소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판단할 수 있죠.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조절하기 가장 힘든 게 돈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 돈 때문에 일하지. 말은 아니라고 해도 무심코 카드를 긁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 안에서는, 우리의 뇌에서는 아주 복잡한 신호들이 서로 오가고 있거든요. 소비는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뇌에서 보상회로가 작동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소비 패턴 자체가 마음 증상의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죠. 첫 번째가 폭풍 쇼핑입니다. 폭풍 쇼핑을 하는 경우들은 흔히 양극성 장애, 특히 또 조울증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신건강과에서 소비습관을 유심하게 보는 특정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조증이에요. 매니아. 저도 질문할 때가 있어요. 혹시 지난달에는 쇼핑 얼마나치나 하셨어요? 그분은 재작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3시간 만에 쇼핑하다가 남편한테 잡혀서 입원했던 분이거든요. 양극성 장애, 조증, 조울증이 돼서 기분이 뜬다고 얘기하는데, 기분이 뜨기만 하면 자꾸 물건 사는 게 특징인 거예요. 기분이 고조되면 자신감이 넘치고 판단력이 흐려지죠. 평소라면 절대 사지 않았을 물건들, 고가 물건을 할부로 그냥 여러 개 사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과하게 한턱 내는 거죠. 이건 전두엽 조절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거예요. 이거는 조울증의 흔적이고요. 두 번째, 금융치료를 자꾸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리테일 세라피를 자가로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우울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무기력함, 그리고 정서적인 공허함, 마음의 허함, 마음의 배고픔이잖아요. 근데 물건을 사게 되면요, 와, 저도 가끔 그 인터넷 쇼핑 앱으로 이렇게 딱 하면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이렇게 딱 사면 그 사는 순간 기분이 되게 좋아요. 도파민이 딱 쫙 하고 분비가 되는데, 그때 일시적인 쾌락을 싹 주는 거죠. 마치 우울증이 사라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홈쇼핑 또는 뭐 쿠팡 이런 데가 편리하게 해놨잖아요. 안면인식까지 해놔봐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아주 비싼 거는 내가 자제를 좀 하는데 안 비싼 것들도 많잖아요. 몇천 원짜리. 근데 그 몇천 원짜리 몇십 개 사봐. 되게 많아지죠. 문제는 이 도파민의 치료 효과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택배 박스를 뜯는 순간, 심한 경우는 클릭해서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뜨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서글픔이 밀려 들어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이 더 악화가 되겠죠. 세 번째, 브레이크 없는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ADHD랑 연관이 돼요. 보통 ADHD는 보상 지연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 실험 아시잖아요. 이 마시멜로우를 지금 당장 먹을 수도 있고 나중에 1시간 후에 선생님이 왔을 때 먹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왔을 때까지 안 먹고 있으면 하나씩 더 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즉 나중의 이익을 통해서 지금의 만족을 좀 참는 능력이 보상 지연 능력인데, ADHD는 이런 능력이 좀 떨어져요. 지금 당장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거 하기 전에는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질 않아. 또 산만함 때문에 그냥 자꾸 물건을 사거나, 사고 나서도 또 결제를 못해. 할부했는데 막 잔고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연체료도 물어. 이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게 ADHD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소비 패턴에 대한 질문 몇 가지로 심리학적, 정신과적 질환의 흔적을 찾아내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잘못된 소비 습관이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소비 습관 자체가 마음의 병을 불러오는 방아쇠가 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죠. 이 돈 문제라는 건 결코 돈 문제로만 안 끝나요. 돈 때문에 마음의 병도 생기죠. 돈 때문에 애정관계도 깨지죠. 돈 때문에 가정관계도 깨지죠. 돈 때문에 직장에서도 잘리잖아요. 절대로 돈 문제로만은 안 끝나요. 첫 번째는요, 부채, 빚이죠.
그리고 경제적 압박, 이것이 만드는 만성 불안장애예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 소설 베니스의 상인 아시죠? 거기서는 베니스의 상인이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기는 하는데, 빚진 사람 오죽하면 자기 살이라도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였으면. 현대인도 그렇죠. 자려고 눕기만 하면 카드값 걱정에 심장 뛰고 식은땀이 나는 상태가 지속되죠. 한 친구는요, 일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인 몰래 결제해 놓은 게 있어서 부인 오기 전에 택배박스 빨리 뜯어서 흔적을 없애야 된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반복되면 사실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공황장애나 만성적인 불안장애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좌의 게임 같은 그런 고대 같으면 빚 때문에 노예로 팔리거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의 유전자가 기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가 24시간 동안 계속 생존 모드로만 작동하겠죠. 두 번째는요, 소비가 과도해지면 관계가 파탄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자제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절제한 소비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랑 같이 학교 다니던 선후배 중에 친하지도 않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10,000원씩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려달라는 게 아니죠. 달래는 거지. 가족한테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한테 10만 원, 50만 원. 어쩔 때는 정말로 오랜만에 30만 원만 보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까지 무너진 거죠. 그러면 사회적인 지지 시스템도 무너질 거예요. 가족이 돕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냥 다 망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 간에도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사회적인 동물인데 돈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겠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짓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빠지니까 이들을 이용한 각종 범죄, 왜 캄보디아 피싱 범죄단이라든지 온갖 종류의 일이 일어나겠죠. 제가 만화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봤던 그 사채꾼 우시지마라는 책에 보니까 빚진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돈벌이하는 조직범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해할 만했습니다. 세 번째가 소비를 과다하게 하면 자존감이 오히려 붕괴가 돼요. 그리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되죠. 자꾸 소비가 되고 그거를 처리 못하고 자제를 못하는 본인 스스로를 발견하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 손가락이 원수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통제력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불안 상태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일과 시간에 일을 한다 그래 놓고도 주식 화면 띄워놓고 또는 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이런 물건을 사고 있다. 마음의 병 또는 심리적인 문제, 정신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필요할 때 사는 게 원래 쇼핑이잖아요. 일단 사놓고 안 쓰는 물건이 5개 이상 있다. 마음의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바클라바를 샀어요. 지금 몇 주 전에 되게 추운 날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클라바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 나한테 좀 어울리는 거는 아니지만 너무 추운 날 두꺼운 옷 안 입고 있을 때 내 목숨을 살려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근데 배송돼서 온 순간 나랑 내 처가 그걸 같이 뜯으면서 이거 한 번이라도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뜯자마자 부인 모르게 숨겨놓은 목폴라도 몇 개 있고 꼭 그런 방한용품이 아니더라도 책은 무지 많고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보다 보니까 클릭해 놓은 것들. 어떤 분들은 내가 즐기는 게임은 아닌데 원래 비싼 게임인데 싸게 판다 그래서 그거 사놓고 또는 어디 백화점 갔더니 마침 할인이래. 할인 기간이라고 그래서 당장 필요한 거 아닌데 잔뜩 사놨어. 그런 분들 집에 가면요. 뜯지도 않은 옷들이 여러 개 쌓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마음의 문제가 시작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홈쇼핑으로 구매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오는 동안에 내가 마음이 바뀌면 반납하면 되지, 반품하면 되지 라고 시작하고 초반엔 반품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반품도 귀찮아. 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점점 그런 물건이 쌓여요. 5개가 넘는다? 스스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혹시 그럼 정신과에서 추천하는 가장 확실한 소비 습관 고치는 방법이 있다면 3가지만. 네. 하나만 얘기하라면 할 수 있어요. 지갑을 닫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게 마음을 닫는 연습을 잘 해야 돼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24시간 장바구니 담아두기. 이거 저가 쓰는 방법이에요. 휴대폰이나 이렇게 TV 보다 보면 괜찮아 보이는 사고 싶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충동 구매가 문제죠. 아주 그 짧은 찰나의 감정적인 고조 상태에서 이걸 딱 클릭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걸 파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안 사면 이 사이즈 없어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그냥 들여다보고 넘어가고요. 만약에 그게 내가 사야 될 물건이면 며칠 있다가 다시 방송하더라고요. 아니면 일단 장바구니에다만 담아두고 그 앱에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24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는 편도체가 진정이 돼서 감정적인 흥분이 사라진 상태죠. 근데 그때도 그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그때 사세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장바구니 아마 다 지우고도 별로 안타깝지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소비의 감정일기 쓰기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사람 요새 별로 없죠. 일기를 쓰는 사람 가끔 있는데 소비의 감정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물건 가격이 아니라 그 물건을 주문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갑을 샀는데 사실 장갑 집에 2개 있어. 상사한테 깨져서 나왔는데 회사 앞에 있는 가판대에서 그걸 팔고 있어서 장갑을 또 하나 산 거예요. 상사한테 깨져서 샀어. 약속을 몇 개 잡으려고 그랬는데 다 천약들이 있대. 친구들한테 다 까인 거야.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혼자서 쇼핑몰 지나가다가 쇼핑몰 가서 깡통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 한 박스를 샀어. 사실 잘 먹지도 않는 거. 외로워서 쇼핑몰 구경하다 산 거죠. 외로움에 구매한 거예요. 나의 소비를 유발하는 그 감정적인 트리거, 감정적인 방화쇠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소비하는 무의식적 소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 안 되면 이 방법을 써야 돼요. 반드시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디지털 결제의 장벽을 만들기 바랍니다. 사실은 결제 자체가 요새 되게 쉽잖아요. 결제 자체가 어려워야 돼요. 요새는 지문 한 번 또는 안면 인식으로 그냥 1초도 지나기 전에 결제가 돼버리니까 뇌가 자제력을 발휘할 시간을 안 줘요. 심한 경우는요. 저랑 상담하면서 제 눈앞에서 스마트폰 앱에 있는 간편 결제 카드 정보를 다 삭제하는 분들도 있어요. 쇼핑 앱을 지우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급한 걸 사야 되는데 결제할 때마다 카드 번호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밀번호라도 입력을 하게 만들면 불편해지죠.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소비가 많이 줄어들어요. 얼마 전에 쿠팡 보안 사고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쿠팡에서 카드 결제를 빼고 필요한 현금을 집어넣어 두고 그걸로 필요할 때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디지털 결제의 장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 1분이라도 결제의 장벽을 만들어 놓으면 뇌에서 질문이 하나 올 겁니다. 정말 살 거니? 너 그거 정말 필요한 거니? 라는 질문이 올 거고 그것에 응답을 하고 나서 클릭을 하는가 마는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돈을 쓴다는 행위는 결국 나 스스로 나를 돌보는 행위, 나를 좀 따뜻하게 도닥거리고 싶다라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물건이 나를 채워주는 시간은 아주 짧아요. 쇼핑몰 대신 내 마음의 빈칸을 채워주는 게 뭔지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해요. 사실은 저도 이 쇼핑이 쉬우니까 내 마음 다스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한번 내 마음을 다스리는 딴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